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한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MENT, Efficient Low Bit Group Quantization for LLMs via Mathematically Adaptive Numerical Type입니다. 이 논문은 25년도 HPCA 학회에 게재된 논문이며 사이테이션은 발표날 기준으로 11회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챗GPT, 제미나이와 같이 최근 LLM은 저희 일상에서 자주 쓰이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라마 모델 크기가 405 빌리온에 달하며 이는 H100의 80GB 용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한 생성형 LLM의 추론 시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은 이 연산을 메모리 바운드 영역으로 이끌며 연산 자원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경량화 방법 중에서도 양자화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화는 메모리 요구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연산을 단순화하여 연산 자원 측면의 오버헤드도 함께 완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LLM 양자화는 데이터의 아웃라이어 특성 때문에 양자화 적용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는 양자화를 적용하는 범위인 그래뉴러리티를 이제 극단적으로 쪼갠 그룹 단위 양자화가 효과적임을 밝혔습니다. 그룹 양자화 안에서도 이 데이터 포맷 기반 양자화와 클러스터링 기반 양자화로 나뉘는데, 데이터 포맷 기반은 말 그대로 이제 그룹에 적절한 데이터 포맷을 할당하여 양자를 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 기반은 이 K-민즈와 같은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이 센트로이즈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양자하는 기법입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이 그룹별 데이터 포맷별 퍼플렉시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 그룹이 세분화될 때마다 성능 저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사이즈를 고정하고 이 데이터 포맷별 성능을 보게 되면 이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는 이 엔트 기법이 상대적으로 성능 저하가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아이딜은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최적의 값들로 이제 양자화를 했을 때 성능 저하가 최소화 된다 등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룹 양자화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먼저 데이터 포맷 기반 그룹 양자화는 클러스터링 기반 양자화에 비해 그룹의 다양한 분포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완화하고자 단순히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 수를 늘리는 방법은 이 디코더 및 추가적인 하드웨어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래뉼러리티 범위가 넓을수록 분포 다양성은 줄고, 그리고 그룹 수준으로 이제 잘게 그래뉼러리티를 잘게 가져가게 되면 이 굉장한 값 다양성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링 기반 양자화는 코드북을 통해서 최적의 값으로 양자화를 하기 때문에 인코딩 및 계산 효율성이 저하되며 이제 역으로 양자화를 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그룹 양자화는 동적으로 값이 변하는 KV 캐시 양자화 솔루션이 부족한데, 이 LLM 추론 시 이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메모리 요구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나중에 KV 캐시의 메모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가중치와 활성화를 양자화한 효과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7빌리온의 LLM 모델에서 이제 10,000토큰 정도의 시퀀스가 되면 KV 캐시로만 5기가 정도의 메모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존 그룹 양자화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효율적으로 그룹의 다양한 분포에 대처하며 KV 캐시 양자화까지 고려한 양자화 방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컨트리뷰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시사하는 기존 그룹 양자화의 챌린징 포인트는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그룹 단위에서 훨씬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하드웨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KV 캐시 양자화에 대한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Mathematically Adaptive Numbering Type, 즉 멘트 데이터 포맷을 제한하여 위와 같은 포인트들을 완화합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간단하지만 넓은 스펙트럼의 데이터 타입을 포괄하도록 멘트를 설계하여 챌린징 포인트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해결합니다. 또한 KV 캐시 양자화를 위한 실시간 양자화 모듈을 도입하여 세 번째 포인트를 해결하게 됩니다. 멘트의 연산기를 시스톨릭 어레이에 통합하여 기존 연구 대비
각각 4.46배의 스피드업과 4.1배의 에너지 절감을 보입니다. 이 아래표는 멘트와 다른 가속기 연구의 데이터 포맷 정리표입니다. 이 멘트는 탐색 기반으로 그룹에 적응적으로 포맷을 할당하며 인트 기반 연산으로 효율이 클러스터 기반 연산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멘트 소개는 프로포스트 메서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설명입니다. 우선 생성형 LLM의 추론 단계는 프리필 스테이지와 디코드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프리필 스테이지는 사용자의 입력 프롬프트로부터 여기서는 once upon a time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출력 토큰을 생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프리필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once upon a time there로 출력 토큰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디코더 블록 내부의 멀티헤드 어텐션 블록에서는 이제 이 입력 프롬프트로부터 모든 위치의 토큰에 대해서 K와 V를 생성하며 이는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KV 캐시에 저장됩니다. 디코드 스테이지에서는 이전 스텝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연산하게 되는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되는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 블럭에서 현재 스텝, 지금 스텝의 Q 벡터는 이 KV 캐시에 저장된 프리필 스테이지 및 현재 스텝까지 생성된 모든 KV와 어텐션 연산을 하여 전체 문맥을 고려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의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최대 시퀀스 혹은 분장의 끝을 알리는 특정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룹 양자와의 그래뉴러리티는 이제 기존에는 텐서 및 채널 단위 위주의 양자화를 많이 사용했으나 LLM 양자화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그룹의 양자화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양자화에서 KV 캐시 양자화할 때 스케일링 및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 차원을 따라서 그룹 양자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코드 단계에서 K와 V는 내부 차원이 서로 다르며 V 캐시는 생성 시 서로 다른 그룹에 연결되어 실시간 양자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K는 트랜스포즈하고 V는 곧바로 행렬곱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프리필 단계에서는 이미 그룹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디코드 단계에서는 K 벡터가 생성될 때는 이 값들이 연속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 그룹별로 이제 양자를 하기 편한데 V 벡터는 이 K처럼 값이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이는 서로 다른 그룹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세로 방향으로 나와야 이 그룹별로 나오는데 K 벡터와 마찬가지로 값이 가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그룹들의 값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세로 방향으로 다 차야지 이 해당 그룹의 양자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챌린징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스 메서드입니다. 이 멘트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먼저 이 값을 표현할 때 a와 int로 표현된 정수를 곱하고 2의 int 정수만큼 제곱한 뒤 더해주는 식으로 값을 표현합니다. 이때 밸류 그리드는 그룹별 양자와 빈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해당 값에 라운딩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int 4를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7부터 7의 값을 int에 대입하여 사용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양자화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값에 라운딩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A는 그룹별 상수로 이제 그룹별로 다양한 분포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적으로 할당됩니다. 이 파라미터 A 값의 변형을 통해서 이제 위에 공식처럼 값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int 그리고 파워 오브 2, 파워 오브 2는 뭐 2의 제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nf 등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표현 및 근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 포맷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어, in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파워 오브 2는 이렇게 nf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a 값에 따라서
A가 0일 때는 파워 오브 2로 값을 표현할 수 있고, A가 25일 때는 플로트. A가 25일 때는 NF4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 포맷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A가 뭐 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냥 인트 값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멘트의 매핑, 인코딩 및 디코딩, 그리고 연산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먼저 매핑할 때는 아래 식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값에 따라서 멘트 포맷의 값을 설정하고, 위에 이제 원래 기존의 인트 자체는 인덱스로 작동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A가 17일 때 위에 수식에 맞게 값이 매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인트들은 인덱스로서 합니다. 그리고 인코딩 과정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가중치는 양자와 전의 맥스 값을 이제 사전에 정한 이 A 값에 따라 정한 멘트의 맥스 값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고, 이 스케일링한 값들을 이제 저희가 A를 통해서 구한 멘트 값으로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운딩한 값을 다시 인덱싱을 맞춰주게 됩니다. 인덱싱을 맞춰서 다시 인코딩 하게 됩니다. 이때 활성화는 값을 스케일링해서 인트 파일 형태로 양자화하게 됩니다. 이 디코딩 단계에서는 아래 수식과 같이 부분합을 연 분리하여 연산하게 되는데, 이제 수식에서 볼 수 있듯 멘트는 지수부와 일반 정수부로 나뉘는데, 활성화 연산 시 이 부분을 나누어 연산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정수부와 인트팔 활성화 값이 연산되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지수부가 시프트 베이스로 이제 연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값을 더하여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멘트 양자화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가중치 양자화는 그룹별로 MSE를 최소로 만드는 A 값을 추론 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전에 계산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식은 가중치를 양자화했다가 역양자화한 값과 활성화 값을 연산한 결과를 원본 가중치와 활성화 값을 연산한 결과의 차이를 제곱하고 이것을 최소로 하는 A를 구한다는 내용의 수식입니다. 이때 A 값이 1씩 증가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으므로 저자는 아래에 16개의 A 값 세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활성화 양자화에서는 이제 활성화 양자화로 인한 정확도 손실이 없도록 인트8 그룹 양자화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활성화 그룹의 최대값 기반의 스케일링을 통해 양자화를 적용하였고, KV 캐시는 활성화 양자화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양자화로 동적으로 데이터 유형이 선택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파라미터 A 값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실시간 구현이 힘든 MSE 대신에 아래 식과 같은 분산을 활용하여 그룹의 데이터 분포를 반영한 A 값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 값이 커질수록 분산 값도 함께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으로 파라미터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A 값이 35일 때 분산이 0.1042고, A가 45일 때, 이건 동적으로가 아니라 가중치에 대해서 파라미터 A 값을 구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A가 35일 때 분산이 0.1042고, 어, A가 45일 때 분산이 0.118이면, 이제 A 값이 40일 때의 범위를 이제 0.104와 0.118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동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분산을 계산을 해서 값의 범위가 이 안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A40을 그 그룹에 할당하게 됩니다. V캐시 양자화는 백그라운드에서 언급했듯 이 V캐시 생성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V벡터 연상 방향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전체 그룹의 분산을 파악한 뒤 A를 정하는, 방금 설명드린 이제 분산 기반 양자화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2단계 양자화 기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새로 생성되고 있는 V 벡터는 프리필 단계에서 파생된 채널별 스케일링 팩터로 인트팔 양자화 후 해당 스케일을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 동시에 그룹 파라미터는 이 그룹 파라미터는 VI로 표시하며 VI와 VI 제곱의 최대값 그리고 부분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해당 작업을 이 그룹의 크기가 꽉 찰 때까지 프로세스 윈도우를 모두 채울 때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2단계는 인트팔로 양자화된 V캐시를 4비트 멘트로 양자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제 프로세스 윈도우가 모두 차게 되면은 VI와 VI 제곱의 부분합으로부터 이제 분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분사값을 바탕으로 이제 그룹에 가장 어울리는 파라미터 A 값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 그룹이 꽉 차게 되면은 이 값으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의 효과는 프로세스 윈도우 일부만 인트파 양자화를 적용하여 매번 멘트를 이 토큰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 그룹 양자화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최신 토큰이 더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이 최신 토큰의 인트파를 할당하는 이러한 기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다음은 멘트 기반 시스톨릭 어레이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입니다. 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기반의 시스톨릭 어레이로 각 연산 유닛은 PEG로 구성되며 사이즈는 32 x 30입니다. 이 어레이의 활성화 및 KB 캐시 양자를 위해 리얼타임 퀀타이제이션 유닛인 RQU를 함께 제안합니다.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룹 PEG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각 PEG는 인트 8, 인트 2를 연산할 수 있는 P가 이 4개씩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4개의 P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각각의 P는 인트 2, 인트 8 P를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 8 연산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 그룹 전체가 힘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원리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연산을 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1011과 0110을 연산하게 되면 1011을 부분으로 나누고 이제 0110 어 잠시만요. 아, 맞습니다. 그 이제 10과 1012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연산하고 여기서는 01을 1011로 나눠서 연산하고 나중에 이제 이 자릿수에 맞춰서 시프트를 진행한 후에 이 모두 값을 더하는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부분을 차용을 해서 여기서 인트 2, 인트 8 연산한 것도 인트 8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옆에 과정을 차용을 해서 이제 시프트 기반으로 덧셈을 해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P는 이제 맥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SAC라고 해서 어, 시프트 어큐뮬레이터 이러한 연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프트 어큐뮬레이터인 SAC로 구성되어 어, 이 맥은 멘트 연산의 정수부를 담당하고 이제 SAC는 지수부를 시프트 기반으로 연산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퀀타이제이션 유닛인 RQ에 대한 설명입니다. RQ는 이제 32 x 32 어레이 사이즈에 맞춰서 총 32개의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 RQ는 각 RQ는 이제 FP16 컴패레터와 FP16 어큐뮬레이터로 구성되며 FP16 컴패레터는 이제 그룹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FP16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분산에 사용할 부분합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RQ는 그룹의 최대값 및 분산을 구하며 활성화에 대한 인트팔 양자와 KB 캐시의 분산 기반 멘트 양자와 같은 동적인 양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데이터 플로우를 모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K캐시 양자화 시에는 이제 공간적 데이터 플로우를 지원하여 K그룹에 대해 양자화 및 파라미터 A, 스케일도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와 같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맨 왼쪽에서 열이 계산을 시작해서 맨 오른쪽 열, 즉 30일 사이클이 지난 후에 어, 잠시만요. 이는 맨 왼쪽 열이 그 계산을 시작해서 맨 오른쪽 열은 이제 30일 사이클 후에 시작되므로 이전 계산가의 최대값 비교 프로세스를 이제 파이프라이닝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V캐시 양자화 시에는 이제 V캐시의 그룹 요소가 어 이렇게 K캐시는 차례로 나오지만 V캐시는 이제 어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로우에 맞춰서 이제 차이를 둠에도 시간적 데이터 플로우에 맞춰서 양자와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열에서 값을 비교하고 레지스터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적 데이터 플로우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Q는 KV 캐시에 각각 데이터 플로우를 지원하여 양자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털 리저치입니다. 모델은 라마1 모델의 7에서 65빌리온 모델과 라마2의 7 그리고 13빌리온, OPT 모델의 6.7빌리온, 13빌리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위키텍스트2를 사용하여 퍼플렉시티를 측정하였고, 롱벤치에 대해 트루스풀 QA, 트리비아 QA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긴 문맥의 LLM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위키텍스트2를 통한 PPL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대한 설명인데, 어, The Eiffel Tower is located in 그 다음에 들어갈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에 들어갈 단어로는 이제 페리스인데 이거를 확신하는 정도가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틴더, 올리브, 엔트를 이제 비교군 가속기로 비교하였으며 이제 모두 혼합 정밀도를 지원하고 어, 각각 다 좀 에리아 사이즈가 전체적인 시스톨릭 어레이의 사이즈가 유사하도록 어, 어레이 사이즈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가속기들은 이제 어텐션 케이블 캐시나 어텐션 등에 대한 양자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성능을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PPL 측정을 할 때요. 그리고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하드웨어 분석을 위해서 이제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로 합성하였으며 이는 이제 28나노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SRAM 메모리의 이제 에리어 파워 이 분석을 위해서 CACTI를 활용하였고 위버를 활용하여 DNN 위버를 사이클 큘레이 시뮬레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PPL 퍼플렉시티 결과입니다. 멘트는 타 가속기 대비 이제 더 저정밀도로 양자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PPL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타 가속기는 88 리니어 부분과 어텐션 부분이 나뉘는데 어텐션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양자화를 하지 않았고 리니어 부분에서 이제 88, 84, 88 양자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멘트가 이러한 비트 수 차이에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멘트에서 제안하는 아 그리고 이제 아래 테이블은 제로샷 태스크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표는 KB 캐시에 대해서만 양자화 설정을 어, 인트 사냐 그 멘트 사냐 이렇게 다르게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큰 성능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 세팅이 다 똑같은데 케이블 캐시를 뭘로 양자화했냐만 다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멘트에서 제안하는 케이블 캐시 양자 방법이 우수함을 입증합니다. 하드웨어 어널리시스입니다. 이제 어텐션 부분을 제외한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및 스피드업을 측정하였을 때 이제 멘트는 틴더, 올리브, 엔트 그리고 이제 비트 퓨전 대비 평균적으로 각각 1.83배, 1.96배
두 배의 속도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멘트가 요구하는 가중치 메모리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D램, SRAM 관련 에너지가 적기 때문인데 이러한 속도 향상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가중치 메모리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좀 공평하게 하고자 이 혼합 정밀도를 지원하는데 멘트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가속기들은 혼합 정밀도를 지원하는데 거의 높은 정밀도의 값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좀 메모리의 요구량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속도가 향상되어 작업이 빠르게 처리가 되면 이는 곧 이제 에너지 효율의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멘트는 틴더 및 올리브 대비 1.39배, 1.54 에너지 감소를 달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KB 캐시를 뺀 부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제 롱 시퀀스에 대해서는 이제 KB 캐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베이스라인은 어텐션 양자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벡터 유닛을 통해서 어텐션 연산을 이제 벡터 유닛은 시스톨릭 어레이에 비해서 훨씬 작은 유닛인데 이제 벡터 유닛을 통해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 걸 가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퀀스 길이가 2K, 2K 그리고 128K, K, 128K대를 비교해보면 이제 멘트가 이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트는 이 최신 소타 논문인 소타 가속기인 틴더에 비해서 평균 2.99배, 최대 4.46배의 속도 향상과 그러니까 그리고 2.81배와 최대 4.1배의 에너지 감소를 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우리 멘트는 어텐션 연산도 양자화를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연산을 진행하므로 이렇게 스피드업과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본 논문은 기존 그룹 양자화의 문제점을 보완한 멘트 양자화 프레임워크와 하드웨어를 제안합니다. 멘트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포괄하면서 하드웨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그룹 양자와와 달리 실시간 KV 캐시 양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적 간단한 RQ를 제안하여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멘트는 타 가속기와 다르게 트랜스포머 블록 내부 연산을 전반적으로 통일하여 엣지 디바이스와 같은 온 디바이스 A에 적합한 성격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논문 자체적으로 이제 멘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